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갈만 같아라. 즐거운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처럼 모이는 자리인데 반갑기는커녕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민 기자. 오늘 네네. 추석 연휴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써 발생했다면서요? 네, 추석 연휴 첫날부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경에 그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강모 씨가 자신의 매제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자리에서 이제 흉기로 매제를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가족끼리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이럴까요? 추석마다. 그러죠. 설날마다. 근데 이게 좀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서 사실은 예전처럼 이제 가부장적인 거라든지 뭐 장유유서 뭐 이런 가치는 사실 줄어든 게 사실인데 그런데 하는 행동 패턴도 똑같잖아요. 추석에 모이면 차례 지내야 되죠. 그렇죠.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많아지는 거고 또 예. 하나는 이게 이제 예전만큼 사실 가족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때 뭐 오늘도 뭐 그냥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네.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털어놓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예. 며느리는 다 듣고 있을 수만 없고 또 뭐 처남 매부간에 할 얘기 다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뻥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딱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만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이제 스트레스와 분노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추석 명절에 살인 사건 소식 먼저 전해드린 게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끼리 분명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을 텐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상처 주는 말들도 심심찮게 내뱉게 됩니다. 자, 추석에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취업 준비생은 아직도 시험 못했냐? 미혼 여성들에게는 결혼 언제 하냐? 기혼 여성들, 올해 음식 넉넉히 하자, 하루 더 있다 가라, 옆집 아들은 용돈 많이 줬다더라, 이런 비교하는 말들이 정말 상처가 된다고 하는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근데 나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게 또 현실이에요. 이 말들 말고도 뭐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다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직장인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꼽아봤더니요.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집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대기업에 얼마 전에 들어갔다는데 연봉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괴로운 그렇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 이 말은 정말 금기어 중에서도 금기어입니다. 요즘에 특히 그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세워놓는 그런 기준들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뭐 연애든 결혼든 이렇게 밀어두는 분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열심히 지금 애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갑자기 결혼했으니까 빨리 애를 낳아야지 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금기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직자들 중에서는 무려 64%가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직자들의 또 61.4% 중에서는 가족 모임을 피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모임을 아예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건 좀 지나친 말들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민 기자, 결혼 언제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바로 이제 이런 하면 안 된다는 질문이, 겁니다. 네, 저도 미혼이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모이다 보면 밀렸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감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또 그 비슷한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하면 얼굴을 붉히지 않고 뭔가 허를 찌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잘 넘길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취업 언제 할 거냐, 왜 취직 안 하냐 이러면 저도 취직 너무 하고 싶은데 취직 좀 하게 회사 좀 차려주세요 이런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에 등장을 했는데요. 잔소리 메뉴판이요? 네, 예를 들면은 너는 반에서 성적이 몇 등 정도 하니, 모의고사는 몇 등급니 이런 경우에는 5만 원. 네, 점점 이제 민감한 질문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연봉은 얼마니, 넌 결혼은 언제 하려고 하니 이러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의 강도가 세질수록
그 유료로 저의 고민을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달라. 잔소리는 구입 후에 해달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누리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소리 하실 거면 돈 내고 하시라. 그쵸. 이런 얘기네요. 네. 아유, 참 재치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 추석에 듣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무 말. 아무 말 안 듣고 싶다가 1위랍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좀 좋은 말, 예쁜 말, 덕담해주면 좋잖아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덕담을 잘해야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요. 보시면 이제 10대와 20대는 외모 칭찬을 듣고 싶다 하고 30, 40대는 자녀고 예. 50대는 업적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10대한테는 용돈 줄게. 아, 이건 좋네요. 이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보기 예뻐졌네. 아, 듣고 싶은 말이긴 한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야 돼. 이거 몰라보기 예쁘고 정말 예쁜 분한테 몰라보기 예뻐졌네 이래야 혹시 되는데. 뭐 시술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뭐 그럴 그렇게 수도 될 있고 있어요. 본인이 나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한테 잘못해서 몰라보기 예뻐졌어 이러면 이것도 놀리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잘해야 돼요 이거. 예. 20대 날씬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전엔 오늘 아침에 평소에 몸무게 했던 재고 얘기인가? 나왔는데 갔더니 우리 고모가 나보고 야 너 날씬해졌다 이러면 화가 날 거야 안 날 그렇죠. 거야?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용돈을 좀 주시고 그냥 여자분들끼리는 드라마 얘기하시고 드라마 얘기. 남자분들은 뭐 야구 얘기하시고 정치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추석을 보내시는 게 정치 얘기하면 또 큰일 나죠. 정치 싸우거든요. 얘기 맞아, 싸워요. 싸우고 큰일 안 돼요. 납니다. 한 분은 호남분이고 한 분은 영남분이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가벼운 얘기 하시고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뭐 친척들이 본인의 어떤 얘기들을 먼저 꺼내지 않으면은 뭐 그냥 예전처럼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좋은 덕담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야, 우리 음식은 여기서 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 아, 이건 나가서 정말 사 먹자. 예.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말입니다. 네. 아니, 평론가님, 지금 이렇게 명절이 사실 스트레스가 된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면 고향 대신에 다른 곳 가시는 분들 요즘에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예 그런 말이 생겼죠. 추도남녀. 추도남녀? 추석에 도시에 남아서 있는 남자 여자들. 아, 그런 신조어까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일간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고향이 있더라도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무려 4명이나 됐고요. 절반 이상이 명절 혼자 조용히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성인들 중에서 무려 61.3%가 명절이라고 꼭 가족 모여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그 추석, 설, 명절의 의미보다는 그냥 휴가, 그것도 긴 휴가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고 싶은 것들 물어봤더니요. 나는 피부관리숍에서 피부관리 받고 싶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장거리 해외여행이 꿈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앞뒤로 붙이면은 거의 한 7일 정도를 그렇죠. 다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때 해외여행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꼭 하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이 있었는데 근데 용기를 못 냈던 거예요. 근데 기간이 기니까 한번 맛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한 2, 3일 이렇게 배워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를 아예 취미에 도전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패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석의 개념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추석을 조금 긴 휴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호텔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새요.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추석 기념 패키지 상품들 나와 있습니다. 추석 패키지. 네, 그게 이제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케이션, 그러니까 스테이 플러스 베이케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베이케이션이라고 하면 어디 꼭 가고 불어로는 바캉스라고 하니까 여행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혼자 머물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 패키지를 끊고 호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따라 쉬기도 하고 수영장도 이용도 하고요. 또 스파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 이 긴 연휴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풍속들이 요새 젊은 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 무병장수 하시는 게 모든 자녀들의 소망일 텐데요.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잘 살펴보면 어디가 편찮으신지 질병을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집안에 먼지가 많고 옷이 지저분하다면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자주 휘청거리신다면 뇌경색증 또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언덕에도 숨을 아주 많이 차서 하신다면 이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또 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낮은데도 불을 켜고 글씨를 보신다면요. 백내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시력 감소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즉시 안과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정민 기자. 정말 네. 자식들 걱정할까 봐 아파도 이 티를 못 내는 게 또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네. 이 밖에도 또 어떠한 점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아프셔도 혼자서 삭히시고 티를 자식들한테 그렇게 크게 내지 않으시는데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보는 부모님들 건강을 체크하거나 이제 미리 예방하고 진단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수가 적어졌다 이러면 노인성 우울증의 전조일 수가 있거든요. 예. 또는 폐렴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체온을 재보셨을 때 조금 높다면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예.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예. 아까 뭐 먼지가 쌓인 거 말씀도 하셨었는데 장롱 안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롱 안에 못 보던 약이 있다. 혹은 약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소화제가 쌓여 있다면 이제 위 내시경 검사를 시켜드린다든지 아하. 진통제가 많이 쌓여 있다면 어디가 아프셔서 지금 계속 참고 계신 거거든요. 예. 이게 뭐 보행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어색하시다면 진통제가 많고 그러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검사를 시켜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TV를 네. 많이 보잖아요. TV를 볼 때도 이제 갑자기 큰 소리로 틀어서 보신다거나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면 이제 난청이실 가능성이 있는데 노인성 난청은 또 치매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추석이 되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추석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들이 OX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추석 이것이 궁금하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추석하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심심풀이로 치는 이 고수톱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가족들끼리 치는 고수톱 네. 도박입니까 아닙니까? 설마. 설마 가족들이 고집친데 설마. 경찰이 문 열고 들어가지고 도박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도박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오락인지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설이나 추석 때면 항상 뉴스에 나오고 항상 이런 것들이 얘기거리가 되는데 이 도박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락이냐를 판명한 기준이 딱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예. 무슨 뭐 판결문 보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몇 명에서 했는지 뭐 경위 뭐 재산 뭐 이런 거 다 따진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때그때 달라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설이나 추석 때 친척들끼리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도박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무슨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100만 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문 닫아가고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이제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모여가지고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뭐 10케이스 중에서 한 9.9 케이스는 도박이 아니라 일시 오락으로 판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셔도 정말, 돼요. 하세요, 예, 지금. 예. 있으신 분들은 또 고액으로 또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정 도박단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야 우리 추석 때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여가지고 우리 큰아버지 고모부 모여가지고 뭐 500만 원짜리 한 번에 치자. 네.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가족 아닙니까? 예. 뭐 이러면은 도박이 될 수도 있죠. 판도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케이스 중에서 9.9 케이스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0.1 케이스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뭐 요새 얼마 치죠? 한 1,000원 치나요? 13579, 센데요? 13579 1,000원이나 100 치는군요. 그죠? 100이나 13579에 1,000원씩 아마 칠 겁니다. 그건 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뭐 이제 2% 다 보시고 나서 예. 한 판 치시면 되죠. 밑장 빼기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근데 큰아버지랑 치는데 아니 우리 큰아버지가 밑장 빼기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까진 거야? 이러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밑장 빼기 뭐 이런 것들은 사기거든요. 네. 사기는 도박이 아니라 그냥 사기로 가는 겁니다. 예. 큰아버지랑 고수도박 쳤는데 우리 고모가 뭐 탄을 써가지고 3,000점이 나왔네? 이러면 이거는 사기죠. 도박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정말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큰 집으로 원종은 가족 도박단이다. 뭐 그렇죠.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뉴스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겁니다. 네. 추석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입니다. 이 차례상 차릴 때 보면 뭐 홍동백서, 조율리시 이런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김성수 평론가님. 네. 차례상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X를 들겠습니다. 없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상식이다 이러면서 어동육서, 뭐 좌포우회, 홍동백서 막 외우잖아요. 그런 거 모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 그렇죠. 취급받잖아요.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데 막상 가서 이렇게 놓으면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이고 뭐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예. 실제로 우리 그야말로 성균관이 이 가장 그 대표적인 이 의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성균관의 박광영 의례부장한테 여쭤봤더니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서로 그 집안 뿌리를 양반이냥 과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내세우고 규칙이다 뭐 어쩌다 이러면서 예. 잘못된 문화가 정착이 된 거다. 실제로 예. 율곡 선생의 경몽요교를 봤더니 예. 거기에 홍동, 뭐 백서, 좌포 우회 이런 게 없다라는 그래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정말 보기 좋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돌아가신 어르신이나 조상이 이제 먹음직하게 이렇게 잘 그 대접을 할 수 있게끔 놓는 것이 중요하지. 예. 꼭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근본이 없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장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추석 이것이 궁금하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은 자, 이정민 기자. 네. 여자들만 걸리는 여자병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셨죠. 요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렇게 X를 들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남성이 걸린 손목 터널 증후군이 33%나 증가했습니다. 그게 뭐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손을 많이 썼죠. 요리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동안 운전도 하고 평소에 이제 직장에서 컴퓨터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데 특히 추석에 일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남자들. 네, 그렇죠. 남성분들은 그리고 벌초도 하고 이제 장기간 귀성 차량, 귀경길 계속 운전을 하고 또 무거운 짐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뿐 아니라 뭐 허리나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남성 모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걸리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스트레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또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명절 후유증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네, 해요. 부인들 네.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처가랑 이제 네. 이렇게 잘 관리를 하려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모두들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